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선생님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웃게 돼요. 라는 댓글을 보면서, 그런 댓글 보면서 이게 제가 막 엄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언니 미소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영상, 그리고 힘이 되는 영상, 그리고 또, 좋은 정보가 되는 알찬 영상을 위해서 좀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운동하면서도 생각한 다음에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제 생각이 정리되면 저녁 먹고 혹은 저녁 먹기 전 요 정도 시간 활용해서 영상 찍고 있어요. 매일매일 찍어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또 이 영상 하나하나가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가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되게 즐겁기도 하고 되게 또 막 혼자 사명감에 불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초등 고학년 친구들의 글쓰기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닥친 교육과정의 큰 변화, 입시제도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어요.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정리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고교학점제는 확정이 됐고요. 고교학점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서술형 수능이라는 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고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이번 고교학점제와 같이 도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도입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들의 흐름이 점점 더 서술형, 글쓰기, 자기의 실력을 글 쓴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특별히 그걸 거스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네, 결국 우리가 서술형에 강한 아이, 쓰는 것에 강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제도가 도입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당장 글을 편안하게 쓰면 쓸수록 아이들 학교 생활도 편하고요. 당장 중학교 수행평가도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가 중학교 엄마로서 절절히 느껴보니까 그래도 초등 때 뭐라도 쓰게 했던 거 너무나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잘 쓰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특징이 엄마가 매일 쓰는 걸 보면서 자랐고 또 엄마가 자주 쓰라고 하고 쓸 때마다 칭찬해주고 했던 것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쓰는 걸 겁내하지 않아요. 그냥 쓰라면 쓰지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을 많이 하다 보면 맛있지는 않아도 밥하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수행 평가와 학교 평가 그리고 과제들을 해갈 때 아무래도 그 시간이 단축되고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그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시킨 것뿐인데 시키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도움됐다라는 거를 결론을 좀 내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우리 초등 고학년 때 글쓰기 훈련을 좀 더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할까 말까 어느 정도로 해야 돼라고 좀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초등 글쓰기 좀 바짝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덩어리라고 하죠. 학교 아이들 학령의 그 덩어리라고 한다면 저학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요렇게 세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저학년 때는 선택일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그러니까 잘 쓰지 않아도 되고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를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베껴 쓰거나 있었던 일을 되게 영혼 없이 그냥 줄줄줄 경험만 쓰는 것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필을 손에 잡고 뭔가를 쓰고 있다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전된 형태가 초등 고학년에
때문에 규칙적이고 생각이 담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초등 고학년들의 규칙적이고 생각이 담긴 글쓰기인데요. 고학년들이 글쓰기를 꾸준히 지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글쓰기라는 게 논술학원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그 틀에 박힌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써볼수록 유리합니다. 우리가 논술을 잘 쓰면 당연히 좋죠.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데요. 논술만 잘 써서는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런 내신에 반영되는 평가들의 논술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글쓰기가 나와도 뭐라고 말을 해도 쓰기는 쓸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중고등에 올라가면 글쓰기는 선택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엔 생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쓰는 훈련이 좀 안 되어 있던 친구들, 쓰는 게 되게 버거웠던 친구들, 그리고 쓸 때마다 되게 좀 시간 오래 걸리고 막 너무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에는 논술을 잘 쓰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라는 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형식의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국어라는 과목에 한정되어 있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과목에서 평가가 한 과목당 4가지, 초등 고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당 시험을 한 번만 보지 않거든요. 수행평가를 최소한 4-5번 정도는 봐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과목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기사문 작성하기가 있고요. 상상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설명하는 글도 써야 되고요.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찾거나 아니면 책을 읽은 느낌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글쓰기도 필요하고요. 영어로 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나를 소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소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글쓰기도 아이들이 평가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뭐 이번 여름 여행 휴가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 계획 세우기라는 어떤 형태의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수월한 형태의 그런 평가 도구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의 그런 그 학습 내용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것들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보니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형태의 평가는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초등 저학년이라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글쓰기 그냥 강요하지 마시고 뭐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쓰게 해주시고요.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바짝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고학년 되면 영어학원 늘리고 또 수학학원 더하죠. 그쵸?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일주일에 5일 동안 영어나 수학학원을 안 가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나 논술학원을 추가한다라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원을 뭐 추가했다라고 해서 논술 쓸 줄 아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지도 마셨으면 좋겠고요. 글쓰기를 지금 아예 못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우리 애는 그것까지 못해요라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수학을 꾸준히 많은 시간 하는 것만큼이나 글을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쓰는 건 굉장히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일 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사춘기고 말 안 듣고 영어, 수학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 아이한테 너도 글을 매일매일 써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자. 제발 한 번만. 네. 이거라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1년만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일기 써도 되고요. 독후감 써도 되고요. 자유글쓰기 써도 되고요. 논술 써도 돼요. 뭘 써도 괜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편은 꾸준히 쓰자.
일주일 중에 가장 만만한 요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학원이 좀 빨리 끝나거나 주말에 시간이 남거나 금요일에 기분이 좋거나 하면서 나름 우리끼리는 그날이 좀 그래도 좀 헐렁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일이 있다면 그 요일에 글쓰기 한 편을 넣어주시고요. 문제집 하나를 빼주세요. 제발 빼주세요. 네. 문제집 하나 안 푼다고 뭔 일 나지 않는데요. 문제집은 하나 빼도 뭔 일이 안 나는데 글쓰기는 일주일에 한 편 쓰는 습관이 없는 아이들은요, 정말 많이 고생할 거예요. 제가 진짜 절절하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글쓰기를 해왔던 아이들과 아예 하지 않거나 논술학원에서 시키는 그 논술만 했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수행평가와 학교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거 하셔야죠. 그쵸? 유리한 게 지금 생각에 문제집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집 하나 뺀다고 뭔 일 안 나는데요. 글쓰기 안 쓰면 뭔 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글쓰기를 어디다 집어넣고 글쓰기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해줄 거고 글쓰기를 이렇게 어떤 요일에 어느 시간에 집어넣고 그리고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모으고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엄마가 이렇게 좀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일기 쓰기로 시작을 하세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아이가 써왔던 거고. 일기를 아이가 안 쓰고 있다면 우리 그러면 목요일에 하루는 일기를 쓰자. 그리고 엄마가 잘 쓴 여자 칭찬해 줄게. 그리고 엄마도 답글 써줄게. 그리고 일기 꼬박꼬박 쓴 그 주에는 일기 한 편 쓴 주에는 주말에 뭐 좋아하는 거. 제가 어제 지난번에 보상 쿠폰 드렸잖아요. 그 보상을 막 날리세요. 날려서라도 그거 한 장과 바꿀 수 있다면 글 한 편 쓰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습관으로 정착되잖아요. 그러면 글 솜씨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글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글 쓰는 게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씨름하거나 쿠폰 없이 절대 안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덜 힘들게 좀 더 짧은 시간에 글 한 편을 뚝딱 써서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단순히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대비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한테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도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툭 하면 뭐 쓰라고 하잖아요. 이 쓰라고 하는 것들과 쓰라고 하는 평가들을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는 동시에 중고등학교에 쏟아지듯 쏟아지는 그런 수행평가를 아이한테 이겨내갈 수 있는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막연히 생각만 하고 실천 못하고 계시다면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지금 일주일에 한 편씩 최소 한 편 정도 뭐 잘 쓰는 친구들은 매일 쓰는 친구도 있고 두 편, 세 편 쓰는 친구도 있어요. 잘 쓰고 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쓰고 있다면. 근데 안 쓰고 있는 친구들 아직 있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유리한 전략입니다. 초등에서 고학년 때 일주일에 한 편 글쓰기 이거만큼 유리한 전략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거는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공부한 만큼 혹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네, 그런 유리한 성적, 유리한 포지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영상 챙겨보시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진짜 막 메모해가면서 막 어떻게든 실천해보려고 하고 따라해보려고 하는 거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죠? 우리 애들 정말 잘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공부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지금 어떤 게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막 해주고 바꾸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생각한 것들 중에서 나름 이거 확실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같이 밟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시행착오는 너무나 많지만 이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중요한 것들, 고교학점제니 서술형 수능이니 입시 제도가 왔다 갔다 바뀐다 하더라도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아이의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술형 수능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쓴다. 네, 요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학생이면 중학생도 당장 시작해 주세요. 그게 무조건 아이한테 유리합니다. 아셨죠?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동과 독서와 칭찬을 하러 떠나볼까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